레이저 전문 기업입니다. 아큐레이저의 최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예전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작년? 올해 초에 투자도 받으셨다고. 네네. 시리즈 A로 한 50억 정도를 투자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자 유치를 할 때, 지금 레이저가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네.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요 아이템은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그 글라스 기판에 관련된 레이저 싱귤레이션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레이저를 자른다. 예, 그렇죠. 네, 기판을 자른다. 그렇죠. 네. 빌드업이 다 돼 있는 패턴이 올라가 있는 놈을 자르는 이제 장비로 싱귤레이션을 이제 1순위로 아이템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뭐 창업할 때부터 고전적으로 많이 해왔던 레이저를 이용한 열압착 본딩. 아, 그렇군요. 네. TC 본딩.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그 HBM 만들 때 많이 쓴다는 그 TC 본딩. 네, 본딩 그렇죠. 장비. 예, 예. 그 PTC 본딩 장비는 기존에는 붙일 때 말 그대로 열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히팅을 해서 예, 했잖아요. 히터를 이용해. 히터를 이용했죠. 예. 근데 그걸 레이저로 하시겠다. 네. 차근차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은 워낙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채널에서도 뭐 중후엠텍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가공 용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회사들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아웃소싱 하는. 예, 그래서 대기업에 갖다 주면 그걸로 이제 대기업들은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회사들은 대기업이 하기 힘든 좀 물질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을 대신 해주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자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를 때 보통 이제 뭘로 자릅니까? 옛날에 기판은 뭐 이렇게 뭡니까? 예, 이게 휠 같은 걸로 확 네. 우리 피자 자를 때 맞습니다.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는데, 네. 유리기판 그렇게 못 자르죠. 그렇죠. 유리기판을 그렇게 자르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유리인 상태보다도 네, 저희가 이제 유리 커팅이라는 기술을 쓸 때는 네. 유리가 코아이고 유리의 위아래에 회로가 네. 알데히드층이라고 하는 회로층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라야 돼. 이제 자르다 보니까 네, 고전적으로 위아래에 있는 알데히드층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노출된 글라스를 커팅하다 보니까 두 단계로 커팅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둘 다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게 저희 이제 방식이고, 네, 물론 저희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레이저를 순수 레이저만 가지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일부 몇몇 회사들은 아직도 이제 뭐 휠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내지는 레이저와 휠을 이제 병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굉장히 잘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쪽에 네. 이미 많이 공급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보면 그런 회사들이 가진 특허들은 뭐 살짝 이렇게 레이저로 싹 그은 다음에 어떤 물질 같은 거, 식각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에칭액을 부으면 싹 이렇게 잘라지는 네. 뭐 이런 기술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이제 드릴링 개념에서는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네. 글라스 구멍 뚫는 내부에다가 거. 네. 어떤 상처를 주고, 네. 거기가 에칭액에 이제 외곽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녹아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기존의 기술이고, 구멍 뚫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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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는 홀을 뚫더라도, 구멍을 뚫더라도 레이저로 관통을 시켜놓고 에칭액이 그 센터까지 들어가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되는 방식이니, 기존의 상처를 내서 바깥에서 이제 에칭하는 방식과는 네. 기술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잘립니까? 예, 뭐 지금- 드릴링 상태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네. 저희 방식으로도 뭐 지금 구멍도 무난합니다. 뚫고 절단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예, 절단을 할 때는 저희는 에칭액을 케미칼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먼저 이제 TGV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유리에다 호를 뚫는 구멍을 뚫을 때는 아큐레이저는 레이저로 먼저 1.5 마이크로 정도의 관통 홀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관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케미칼 용액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센터에서부터 쭉 이제 홀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진원도라든지 뭐 크랙 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 표면 조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TGV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공정에서 보면 패턴들을 위아래로 쭉 올려서 PCB 기판처럼 만들 때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멀티 레이어 빌드업이라고도 하고 뭐 RDL층을 만든다고도 하는데 전문 용어로 어쨌든 회로를 다층으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원장으로 만든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칩 단위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위아래에 멀티 레이어로 올려놨던 그런 이제 필름층들을 먼저 제거를 위아래를 하고 그건 뭘로 제거합니까? 그건 이제 그것도 레이저로 제거합니다. 아, 그것도 레이저로 제거합니다. 예. 네. 레이저로 제거해서 마치 우리가 뭐 하천에 이렇게 트렌치를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나면 위아래를 그렇게 홈을 파고 나면 유리 부분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유리가 드러나는 부분을 저희가 똑같이 드릴링 하듯이 네. TGV 드릴링 하듯이 드릴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드릴링이 굉장히 간격이 촘촘하다는 거죠. 촘촘하겠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외력을 가하면 쉽게 분리가 되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레이저로 저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위아래 필름층을 제거하는 그루빙과 유리를 자르는 커팅을 두 개의 공정을 합쳐서 이제 싱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한다고 해서 세퍼레이션. 예, 이렇게 해서 원장 기판에서 우리가 원하는 칩 단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그 유리 기판, 코어 기판 얘기하시는 네, 거. 맞습니다. 그 인터포저형 기판 좀 달라요? 그렇죠. 인터포저 기판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제 TSV를 이제 실리콘을 유리로 대체한 TGV가 될 거고요. 네. 위아래에 뭐 빌드업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유리에 그 레이저 공정과 케미칼 공정을 해서 홀을 뚫고 그 안에다가 메탈을 채우는 이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TGV 인터포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위아래에 뭐 다층의 회로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대표님 회사는 대응을 하시는 장비. 네, 그렇죠. 예. TGV도 대응하고 글라스 코어 기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께가 약간 좀 다릅니까? TGV는 아무래도 두께가 좀 더 얇은 것 같고요. 네. 보통 보면 200 마이크론 언더 두께를 TGV 요청을 하시고 네. 인터포저용에서는 그다음에 글라스 코어 기판에서는 이제 뭐 옛날보다는 많이 좀 완화가 됐는데 0.4mm에서 1.1mm 정도 두께를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가장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이제 0.7mm 정도 두께를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비 컨셉 정도만 지금 개발을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실 장비와 공정 같은 것들이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인라인 자동화 장비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요. 네. 각각의 이제 드릴링이나 뭐 싱귤레이션 관련돼서는 독립적인 설비들은 다 개발이 완료가 돼 있고 공정도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특히 네. TGV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만 가공을 해서는 이제 홀에 대한 특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에칭 장치를 간단하게 네. 연구실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에칭을 해가면서 레이저 공정 파라미터를 같이 잡아 나가고 있고요. 요 부분을 이제 에칭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A라는 파라미터로 이렇게 뭐 어떤 용액으로 어떤 조건으로 했든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걸 같이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네. 거기에서 에칭 업체가 더 이제 품질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면 언제 팔 수 있습니까? 지금 드릴링이나 싱귤레이션은 이미 저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개발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군요. 예, 예. 그래서 뭐 해외 기업은 네. 이미 프로모션을 하고 견적서와 제안서가 이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되면 이제 뭐 한 대든 그렇죠. 예. 뭐 두 대든 뭐 나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연구용 장비, 파일럿 장비가 한 대 정도 발주가 나올 것 같고요. 올해요. 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네. 그러나 테스트는 이제 이미 작년부터 해봤었고요. 그 중에 해외 기업 중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어떻든 계획이 올해 말에 잡혀 있는데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참 그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유리기판 쪽은 참 유망한 기업 그 분야이긴 한데 그
레이저 장비로 뭐 구멍 뚫고 자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달려드는 회사들이 크고 작은 회사들이 너무 네, 많다 보니까 뭐가 옥석 가리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많이 이제 공급 실적이 있는 큰 기업들이야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야 뭐 공급 실적이 있으니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아큐레이저에서 볼 때는 우리 장비, 우리 기술이, 우리 공정이 어떤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십니까? 네, 일단 TGV에서는 네. 이제 뭐 유럽에 있는 회사가 얘기한 특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건 회피했다라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싱귤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특허 두 건과 미국 특허, 중국 특허를 이미 출원을 했고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 정도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출원해 놓은 상태이시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허 분쟁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대표님이 얘기하는 경쟁력이십니까? 예, 경쟁력이 일단 뭐 여러 가지 네. 중에 하나가 네. 뭐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특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특히 이제 싱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리야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아주 쉽다라는 표현은 좀 아니지만 그러나 빌드업이 돼 있는 샘플은 사실은 그쵸.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안 나오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세계 회사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계속 해오면서 물론 고객사들도 많이 스킬업이 됐고 품질도 올라왔지만 아큐레이저 입장에서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 요렇게 된 놈이 잘 됐다 안 됐다. 요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나 레벨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샘플이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 평가받아서 피드백 받기가 어렵다 보니 사실은 그런 회사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 우리 정도 이 정도 해본 회사가 얼마나 될 것이냐. 네. 경험이 우리가 훨씬 많다. 네네. 이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유리기판 쪽은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됐고 TC본더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뭐 한국에서 HBM 만드는 회사에서 쓰는 TC본더들은 다 무슨 펄스 히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펄스 히터 뭐 모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급작하게 확 올렸다가 떨어지고 뭐 붙이고 뭐 이 과정을 쭉 하는 게 이제 DC 본더인데 열압착인데 지금 히터 쓰지 않고 네. 레이저로 이제 히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훨씬 방식 그냥 이론상으로 그게 훨씬 더 좋습니까? 네,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공정 시간, 그러니까 순수하게 열원을 공급하는 그 시간만 놓고 보면 레이저가 훨씬 빠릅니다. 조금만 세워도 확 올라갑니다. 예. 급히 올라갔다 급히 냉각도 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한 온도의 그 프로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아큐레이저가 뭐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히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광학계로 어떻게 열원을 이제 분포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도 네. 광학계 설계나 제작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키라고 생각해서 오랜 동안 여기 집중을 해왔고요. 장비 기술은 이제 저희는 협력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비를 워낙 잘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례로 저희 엔드유저 한 곳은 그걸 또 희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속의 초정밀 이 칩을 핸들링하는 기술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그거 난도가 높은 기술이죠. 네. 그게 전문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는 걸 아큐가 갖고 있고 아큐가 갖고 있지 못한 장비 기술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현장에 필요한 이제 고속의 고정밀 본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요청이 있어서 지금 국내 이제 중견기업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딘지는 제가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 레이저 모듈을 히팅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모듈을 뭐 이 회사에 주면 한번 결합해가지고 그렇죠. 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럼 건 바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다만 거기서 딱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본딩 헤드라고 하는 이게 툴인데 이 본딩 툴이
기존의 TC 본더를 만들어 쓰던 분들이 장착하는 모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대한 기구 장치의 재설계와 해석과 평가는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큐레이저와 그런 기술들이 만난다면 좀 더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듈을 파시는 거고, 그렇죠. 그 회사는 레이저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팔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TC 본더 중에 레이저를 기팅하는 개념은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까? 개념은 있었습니다. 이제 네. 2010년에 네. 2010년, 2009년에 일본의 기업이, 일본의 장비 대기업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 광학을 뭘 만든다기보다는 레이저를, 굉장히 많은 레이저를 장착을 해서 이제 그 렌즈에다 집어넣는 형태, 마치 한마디로 하면 하늘에서 윤당 폭격을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레이저 빔이 내려왔다면, 네. 2012년에 저희가 이제 1차로 시작했던, 기술은, 융단 폭격을 하지 말고 그냥 매끈한 편편한 빔을 내려보내자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칩에 대한 온도 균일도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저희가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칩의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 분포를 다르게 가고 거기에 따라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광학 엔진을 만들자 시작을 해서 이제 국책 과제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 아직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공정 장비가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장비 기술과 이 모듈과 공정 기술이 만나야만 이제 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그 광학 모듈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만드신 그 TC 본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레이저 모듈. 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빔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최대 300mm까지 가능하고요. 네. 다만 300mm로 갔을 때는 빔이 워낙 커지니까 레이저 출력이 뭐 최대 수십 킬로와트까지 이제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작은 칩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낮은 파워로도 가능하고요. 칩이 작고 접합을 해야 될 칩이 작고 얇을 경우에는 훨씬 낮은 에너지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칩이 커지고 요새 뭐 인터포저 사이즈가 150mm까지 커지다 보니 네. 그걸 한 번에 하는 공정에서는 레이저 출력이 이제 수 킬로와트에서 뭐 1, 20킬로와트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TC 본더는 HBM에 지금 쓰이고 뭐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더로 이제 넘어간다고도 하지만 뭐 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네. TC 본더 그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시장을 보고 이제 이렇게 뛰어드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저희는 사실 하이브리드 본도 쪽은 저희가 다가설 수 없는 시장이고요. 뭐 레이저 광원을 팔겠다 그러면 레이저 이제 옵틱 모듈, 본딩 툴을 팔겠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1마이크로급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브 마이크론을 한다는 거는 어렵고요. 그런 네. 거는 뭐 유럽의 회사나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의 회사는 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이하의 조금 러프한 수 마이크로 이하, 뭐 2마이크로 왔다 갔다 3마이크로 이 정도 되는 접합 기술에는 사실은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C 본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칩넷으로 이제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 아웃소싱 한 업체들이 볼 때는, 패키징 한 업체들이 볼 때는, 의외로 용도가 이제,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올해 그 투자, 뭐 작년 연말, 올해 초 투자 받으실 때, 한 언제 정도부터 우리가 좀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나와서 회사의 성장 궤도를 갈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2026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본도 개념에서는 2026년, 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시장에서는 양산으로 멀티 오더를 여러 대를 까는 개념보다는 각 회사들이 이제 파일럿 연구용 장비를 구매하는 시장에서 갈 것이다. 네. 다만 이제 TGV 드릴링 장비보다는 싱귤레이션 장비가 당비도 크고 비싸기 때문에 뭐 한두 대만 팔아도 꽤 큰 금액이 돼서 이제 매출 규모에 대해서 본다면 좀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TC 본도는 2026년에 레이저 TC 본도는
좀 여러 대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시장은 말하자면 이제 상용화가 되면 그 시장을 연 장본 있는 아큐레이저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종종 나오셔서 업데이트된 아, 내용 네. 있으면 오늘 지금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한번 좀 네. 넓게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추가로 뭔가 네.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